70살에 저는 공원에서 한 아줌마에게 3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 아줌마는 바카스 아줌마였습니다. 새벽마다 같은 벤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만은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아내 사진이 놓여 있었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컸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TV를 보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 이종만은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근린공원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이 선생 왔어? 박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72살 말이 많고 주책스럽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박형. 오늘도 일찍 나왔네. 나이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자네도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다른 시니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김여사, 정노인, 황할머니.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요즘 아들은 연락 없어?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바쁘다더군. 해외 살면 그렇지 뭐. 우리 딸도 그래. 한 바퀴 돌고 나면 모두 벤치에 앉아 쉬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수다가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목마르네. 물 좀 마시고. 이종만이 물병을 꺼내려는데 박노인이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저기 봐. 응? 뭘? 저기 혼자 앉아있는 아줌마. 박노인이 고개로 가리킨 곳에는 한 여자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조용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분 매일 나오시던데. 그래, 난 오늘 처음 봤는데. 이 선생이 늦게 와서 그래. 저분은 더 일찍 나오시거든. 이종만은 그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혼자 사시나 봐. 글쎄, 말도 안 걸고 항상 저렇게 혼자 계셔. 외로우신가 보지 뭐. 이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공원에 나왔죠. 저분도 나처럼 외로우신 건가. 이종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종만은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관찰하게 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그저 혼자. 저 할머니는 매일 혼자 저기 앉아 계시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종만은 여전히 새벽마다 공원에 나왔고 그 여자도 변함없이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선생, 잠깐. 박노인이 이종만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들리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뭐야, 왜 그래? 저 아줌마 말이야. 응? 혼자 앉아있는 그 아줌마? 응? 그분. 박노인이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속삭였습니다. 바카스 아줌마래. 뭐? 이종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카스 아줌마. 자네 모르나? 요즘 공원에 많잖아. 아니, 설마. 내 친구 최노인이 그러는데 확실하대. 새벽에 저렇게 나와서 기다리는 거래. 이종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단정한 모습,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이 그런 거였다니. 진짜야? 거짓말 왜 해?
최 노인이 직접 봤대. 어떤 남자가 다가가서 얘기하더니 같이 사라졌다나 뭐라나. 세상에,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잖아. 돈도 없고 외롭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박 노인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종만은 다시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저 앞만 바라보고. 저분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노인 친구가 봤다는데 거짓말일 리는 없었죠. 그날 밤 이종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공원에 나와서 기다린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낯선 남자가 다가가고 돈을 건네고.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이종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5년 전 아내가 떠난 후 이종만은 여자와 단 한 번도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죠. 밤마다 혼자 자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나도 외롭긴 하지. 다음 날 새벽 이종만은 평소보다 더 일찍 공원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있었어요. 역시나 같은 벤치, 같은 자세로. 이종만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누가 다가가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관찰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진짜 저런 일을 하는 건가? 이종만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이종만은 그 여자를 관찰했어요. 박노인이 또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나왔네. 저 아줌마. 그러게. 한번 가보지 그래? 뭐? 가보라고. 궁금하잖아. 야, 무슨 소리야. 뭐 어때? 우리도 외롭고 저 아줌마도 먹고 살아야 하고 서로 필요한 거지. 박노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종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종만은 계속 고민했어요. 공원에 가서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박노인은 계속 부추겼죠. 이 선생 생각해 봤어? 뭘? 저 아줌마 말이야. 한번 가보지 그래. 아니야. 그런 건 안 해. 뭐가 창피해? 우리 나이에 뭐. 아내 없이 5년이나 혼자 살았잖아. 외롭지? 그렇긴 하지만. 그럼 됐지. 저 아줌마도 돈 필요하고 자네도 외롭고 딱 좋잖아. 박노인이 씩 웃었습니다. 이종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한번 가볼까? 그날 밤 이종만은 결심했습니다. 그냥 한번 얘기만 해보자. 정말 그런 건지 확인만. 다음 날 새벽 이종만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왔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공원은 어두웠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벤치로 향했습니다. 여자가 있었어요. 역시나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종만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해야 하나?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권 3장을 집었죠.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이종만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종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아줌마. 이종만은 10,000원권 3장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저기, 제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는 돈을 내민 이종만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올려 이종만의 얼굴을 봤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한테 지금 돈을 주시는 건가요?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를 뭘로 보신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황당하다는 느낌이었죠.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종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아줌마, 잠깐만요. 이종만이 급하게 불렀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됐어요.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죠. 아줌마. 이종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10,000원권 3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뭐지?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여자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이종만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설마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종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이후 여자는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종만은 매일 새벽 공원에 나갔지만 그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선생, 어떻게 됐어?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뭐가? 저 아줌마 말이야. 요즘 안 보이던데? 모르겠어. 이종만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네가 갔었어? 응. 진짜? 어땠어? 괜찮았어? 박노인이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이종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분, 바카스 아줌마 아니었던 것 같아. 이종만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박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짜? 그럼 자네가 돈을 내밀었다고? 응. 헐. 그럼 당연히 기분 나빴겠네.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그냥 가버리셨어. 이종만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자의 차갑게 식은 눈빛, 저를 뭘로 보신 거예요? 라던 목소리.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죠. 그분은 그냥 혼자 앉아 계셨던 건데 아내 사진을 쳐다봤어요. 여보,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원에 나갔습니다. 여전히 그 벤치는 비어 있었어요.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 너무 신경 쓰지 마. 뭐 어때? 오해한 거지. 오해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럼 어쩔 건데? 찾아가서 사과할 거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럼 됐지 뭐. 잊어버려. 박노인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종만은 잊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찾아야 해. 제대로 사과해야 해. 그날 오후
이종만은 결심했습니다. 공원 근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여자가 다른 곳에 있을까, 혹시 마주칠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신 걸까?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공원 주변 상가, 버스 정류장, 근처 마트.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찾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또 공원에 나갔습니다. 여전히 그 벤치는 비어 있었죠. 이 선생, 아직도 신경 쓰여? 박노인이 또 물었습니다. 응. 에이, 그냥 잊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아니야. 이종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난 계속 이럴 것 같아. 박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종만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꼭 찾아야 해.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종만은 매일 공원 근처를 배회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가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계실까? 공원 입구, 산책로, 벤치마다 확인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종만은 공원 근처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이 짙었고 옷차림이 화려했죠. 네. 혹시 순이 언니 찾으세요? 이종만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순이? 아, 공원에 계시던 분? 네, 맞아요. 찾으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여자가 씩 웃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네, 어디로요? 조용한 데로 가요. 여기선 좀 그래서. 여자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종만은 잠시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여기면 되겠네요. 여자가 멈춰섰습니다. 그래서요. 순이 언니 어디 계세요? 이종만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요.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왜 찾으시는데요? 아, 그게 사과하려고요. 제가 실수를. 사과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손이 이종만의 팔을 살짝 스쳤어요. 이종만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다 부끄러워하시죠. 여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3만 원이면 돼요. 순이 언니보다 저 더 잘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이종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과하러 가려는 겁니다. 에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종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돈을 내밀었더니 화를 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과하려고 찾는 겁니다. 그분은 바카스 아줌마가 아니에요. 여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이종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잠시 이종만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디 계신지 아세요? 복지관이요.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하세요. 복지관? 네. 매일 오전에 거기서 급식 봉사하시더라고요.
이종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그냥 가세요.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종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급히 돌아섰어요. 복지관이라면 머릿속으로 근처 복지관을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하나 있었죠. 내일 아침 바로 가야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기다리세요. 꼭 사과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이종만은 서둘러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계시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지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 찾아왔는데요. 봉사자요? 누구요? 이름은 최순이? 아, 최순이 선생님? 지금 급식실에 계실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종만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층 급식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배식대 앞에 봉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최순이가 있었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로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죠. 이종만은 숨을 삼켰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최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종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최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기, 사과하러 왔습니다. 됐어요. 돌아가세요. 아줌마, 제 말 좀. 싫어요. 최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을 퍼주기 시작했어요. 이종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세요. 오해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최순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종만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줌마,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최순이가 국자를 내려놓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종만을 피하는 것처럼. 아줌마. 이종만이 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봉사자가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여기선 곤란합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제가 사과를.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종만은 고개를 숙였어요.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지만 이종만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거절당했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래도 이종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가야 해.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이종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도 올 거야. 모레도. 받아주실 때까지. 다음 날 이종만은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입구 앞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줌마가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최순이가 나왔습니다. 이종만이 일어섰어요. 아줌마. 최순이가 멈춰섰습니다. 이종만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왜 또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어제 말했잖아요. 됐다고. 받아주실 때까지 올 겁니다. 이종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종만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종만은 복지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지관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저기요, 어르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최순이 옆에서 봉사하던 분이었죠. 네. 순이 언니 아시죠? 네. 알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사흘째 기다리시던데. 사과하려고요. 제가 실수를 했어서.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언니가 요즘 힘들어 하세요. 남편 3주기가 다가와서. 3주기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더 힘든가 봐요. 이종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매일 나오셨던 거구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다리세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최순이가 나왔습니다. 이종만은 벌떡 일어섰어요. 아줌마. 무슨 말하고 싶으신지 알아요. 사과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종만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소문을 듣고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제가 멍청했어요. 됐어요. 아니에요. 안 됐어요. 이종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줌마한테 정말 실례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최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요. 네, 제 남편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종만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랑 공원 산책했었어요. 그 벤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게 일상이었죠. 최순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이번 주가 3주기인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공원에 나갔어요. 남편이랑 앉았던 그 벤치에. 죄송합니다. 그리운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최순이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종만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잃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최순이가 이종만을 쳐다봤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변명이 안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최순이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사과 받아들일게요. 정말요? 네. 그만 힘들어하세요. 이종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세요. 최순이가 돌아서려 했어요. 저기, 이종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공원 한번 같이 가실래요? 제가 산책 좋아하거든요. 최순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좋아요. 며칠 후 이종만과 최순이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오후였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죠. 저 벤치 맞죠? 네. 남편이랑 매일 앉았던 곳이에요. 좋은 자리네요. 그쵸?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저 아줌마, 바카스 아줌마 아니야? 맞지? 남자랑 같이 있네. 진짜였나 봐. 최순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종만도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아줌마, 잠깐만요. 이종만이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박노인과 몇몇 시니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선생? 박형? 이종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뭐가? 저분은 바카스 아줌마 아니에요. 당신들이 오해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분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어요. 그 슬픔 때문에 매일 공원에 나오신 거예요. 남편이랑 추억 있는 벤치에 앉으려고.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오해했어요. 소문 듣고 믿었죠. 그래서 실수를 했고 지금 사과했습니다. 이종만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그런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저분은 그냥 외로우신 거예요. 우리 모두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종만은 최순희에게로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최순희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수군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종만은 다시 매일 공원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 최순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손에는 보온병 2개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제가 커피 가져왔어요. 아, 고마워요. 어제 아줌마가 샀으니까 오늘은 제가 사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거 집에서 타온 거예요. 두 사람은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순희의 남편과 함께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이종만이 보온병 뚜껑을 열어 커피를 마셨어요. 맛있네요. 그쵸? 설탕 조금 넣었어요. 딱 좋아요. 두 사람은 앞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저기요, 이 선생. 네. 그때 정말 떨렸어요? 최순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돈 내밀 때요. 손 엄청 떨렸잖아요. 이종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때 부끄럽네요. 히읗히읗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러나 했죠. 정말 죄송해요. 아직도 생각하면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웃기기도 하고. 최순희가 웃었습니다. 이종만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도 덕분에 알게 됐잖아요. 뭐요? 우리 둘 다 외롭게 살고 있다는 거. 그러게요. 최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매일 혼자였어요. 딸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일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해외 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외로웠죠. 이제는 좀 나아요? 네. 아줌마랑 얘기하니까 덜 외로워요. 저도요.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저기, 이 선생. 네. 내일도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안 나오면 아줌마 혼자 외롭잖아요. 히읗히읗 그럼 내일은 제가 빵 사올게요. 좋아요. 저는 우유 사올게요. 우유보단 커피가 낫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커피로. 최순희가 웃었습니다. 이 선생 참 순하시네요. 아줌마 말이 법이죠. 히읗히읗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종만도 웃었어요.
공원에는 다른 시니어들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박노인이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선생, 최 아줌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커피 드시네? 좋겠다. 박형도 오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둘이 천천히 즐기세요. 박노인이 씩 웃으며 지나갔어요. 이종만과 최순이는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나무. 최순이가 손으로 가리켰어요. 은행나무요? 네. 남편이랑 가을에 여기 오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었어요. 예뻤겠네요. 네. 정말 예뻤어요. 최순이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올 가을에도 또 올 거예요? 이종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선생이랑 같이. 좋아요. 저도 기대할게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보온병을 부딪혔어요. 건배. 히읗히읗 커피로 건배하는 건 처음이네요. 저도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공원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이종만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최순이도 생각했어요. 외롭지 않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